SNS를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광고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파는 한 번씩 사서 써보는 게 사실 낙이에요. 뭔가 맨날 낙이에요. 택배가 뭔가 와요. 하나씩. 왜냐면 집에. 사실 대단히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칫솔이거든요. 이거의 장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안 닦기 때문에 귀찮아서 대충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약은 이제 시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치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에 얼마나 진심인지 한번. 조 원장님은 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치아 양치나 구강 위생 관리에 엄청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같이 보조용품도 잘 활용해서 정말 이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고 진짜 치아에 진심이다. 저는 저 스스로 대단히 진심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기본적인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밥 먹으면은 양치하고 시간 칫솔 꼭 쓰고 그리고 잘 때 유지장치 끼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안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한 원장님은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거든요? 뭐가 뭐 장비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약간 실리를 추구하는 조 원장님이 저를 잘 치료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기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치료 잘 해주시겠지. 아, 네. 전자기기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약간 얼리 어댑터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새로운 기계 있으면 좀 써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궁금해서 써본 게 셀프 치석 제거기.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해서 저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데서나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찾아봐서 좀 써보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품이 나오면 한두 개씩 사가지고 꼭 써보는 편입니다. 두 분은 어떤 칫솔, 치약 그리고 구강관리용품을 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전동 칫솔로 이제 제품인데요. 필립스에서 나온 소닉케어 3100. 생각보다 그 3분 동안 양치하는 게 손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분간 한번 클릭하면 2분간 진동이 돼서 작동을 하는데요. 구석구석 해주면 생각보다 양치가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2분 끝나면 저는 이제 한 번 더 2분 클릭해서 총 4분 정도? 힘들지 않으니까 좀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모래시계 권유 드렸었는데 시계를 따로 안 하고 이건 이제 클릭만으로 제가 이제 시간을 확실히 체크하면서 양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동이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너무 구석진 부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씀드린 작은 칫솔모의 칫솔로 한 번 더 닦아주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내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이게 선호할 느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만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한 원장님은 이런 보조 수단이 있어야지 2분 내지 4분을 양치를 하는 성격이시고 그게 아니시면 막 한 다음에 그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딱 지나면 딱 끝나니까 아 내가 2분을 했구나 이런 거를 편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안 닦기 때문에 귀찮아서 대충 닦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동을 주니까 원래 보통 이제 치아하고 이제 잇몸 사이 부분이 대충 하다 보면 거기가 거의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가 진동을 하니까 좀 깨끗하게 닦이는 면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잇몸 쪽에 염증이나 이런 걸 좀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잇몸이 양치가 안 되면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잇몸 질환이라고 해서 치아 주위를 잡아주는 조직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한 원장님은 그런 기계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편이면 저는 이제 보통의 이제 많은 여성분들처럼 SNS를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파는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하니까 한 번씩 사서 써보는 게 사실 낙이에요. 뭔가 맨날 낙이에요. 택배가 뭔가 와요. 하나씩. 왜냐면 집에. 사실 대단히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런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칫솔이거든요. 댕클이라는 데 건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른쪽 위에 어금니 2개 사이가 항상 좀 양치가 잘 안 되고 치실을 했을 때 뭐가 묻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칫솔을 사용했을 때는 처음에는 놀랄 정도로
정말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칫솔을 계속 쓰다가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뭔가 치실을 할 때 느낌이 달라요. 칫솔을 새 걸로 교체하잖아요. 그럼 그 증상이 정말 줄더라고. 뻥이 아니야. 정말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치아 사이, 치간을 깨끗하게 닦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얘네가 이제 나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얘네가 치아 사이사이에 그루핑이 되어서 들어간대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치아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칫솔들은 한 뭉텅이로 돼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밀려 들어가질 못하는데 얘네는 이렇게 딱 끊겨 있어서 그 치아 사이에 어떤 그런 치실을 사용했을 때 치아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치태의 양이 진짜로 적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한번. 근데 이게 양치질을 할 때 아래 앞니를 닦잖아요? 그럼 이게 안 꺾여 있으면 아래 앞니에 자꾸 여기가 쳐서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이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미러가 꺾여 있는 각도랑 동일한 각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일 끝에 어금니까지 접근하는데 되게 용이하게 만들어진 과학적인 각도 32도. 보통 이제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할 때 제일 끝에 어금니에 옆면이나 뒷면에 충치가 생기면은 그 치료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요. 왜냐면 기구가 접근하기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떼우는 진료로 잘 안 끝나고 뭐 크라운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끝에 어금니를 잘 닦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금니 칫솔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제일 끝에 어금니가 이렇게 치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치열 아치 모양에서 약간 옆으로 튀어나와 있던가 정말 유난히 끝에 어금니만 탁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튀어나와 있거나 교정 치료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안 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 딱 이상적인 치열 아치를 따라서 치아가 예쁘게 나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 써서 양치하지 않으면 그 사이나 그 제일 끝에 어금니 뒤쪽을 양치를 잘 못해서 거기에 충치가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충치 치료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씹는 면에 생긴 충치나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치료를 하면 되는데 치아 사이에 생긴 경우 충치가 혹은 제일 끝에 어금니의 뒷면이나 옆면을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충치의 깊이와 상관없이 치료 난이도 자체가 좀 올라가고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얘는 딱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치아 사이를 좀 꼼꼼하게 닦을 수 있고 제일 끝에 어금니까지 접근이 용이한 32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2도 얘기하실 때 네. 댕클 내부자 같은 전혀 1원도 받지 않고 다 제 돈으로 제가 산. 제 돈 재산? 네, 제 돈으로 산. 이 칫솔은 정말 좋아하는 칫솔이에요, 제가. 이런 기준으로 칫솔을 사야 구강 관리 효과적이다. 가장 교과서적인 칫솔은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칫솔 자체가 디자인이 단순한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칫솔 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통 어금니 2개 덮을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쓰시고 대신 이제 뒤쪽이 잘 안 닦이니까 칫솔 모 작은 거나 어금니 더 잘 닦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추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칫솔 모가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약한 거가 뭔가 부들부들해서 치아 닦으면 잇몸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도 많고 그거는 이제 시린 이가 특별히 있거나 치경부 마모라고 그 치아에 패인 부분이 많아서 시리신 분들은 그게 좀 도움이 되고요. 보통 분들은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칫솔모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칫솔 언제마다 바꿔야 되냐? 저는 보통 한 2달 간격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칫솔모가 펴있지 않고 옆으로 휘게 되면 이게 양치질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긁게 되면서 양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데 손상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저렴한 칫솔이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빨리 교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치약은 이제 시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치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소 함량이 좀 그래도 있는 게 좋다. 치약을 보시면 불소가 함량이 몇 %인지 몇 ppm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950이나 뭐 1000 ppm 추천을 하거든요. 그거 체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미백 치약은 이제 미백의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치약인데요. 사실 미백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제품은 많이 있지만 사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은 어떤 치약을 사용하시는지? 이거는 불소 함량이 1450ppm. 네. 약간 고불소 치약이죠? 네. 저희는 사실 가끔씩 치아가 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한정적으로 시린니 치약 보통 2가지 정도를 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불소가 중요한 게 이제 간혹 이제 무불소 치약이 좋다. 무불소 치약도 따로 나오는 게 있는데 불소가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시중에 나온 건 이미 다 먹었을 때도 큰 문제가 안 되는 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린이 전용 치약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마제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성분 자체가 거의 없거나 되게 적게 들어있어요. 그 말인즉슨 양치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닦아주셔야 돼요. 그건. 칫솔 치약 말고도 또 사용하시는 구강관리용품입니다. 저는 치실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일회용으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게 나온 제품도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를 또 여러 군데 하면 좀 저는 좀 찝찝해서 실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그냥 일반 치실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를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자체도 적당히 빡빡한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빡빡해도 잇몸에 이제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 헐거우면 이제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빡빡한 정도의 치간 칫솔 이제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제 치아 사이 공간이 앞니 쪽은 조금 좁고 뒤쪽으로 갈수록 넓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이즈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그 크기에 맞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사이즈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고 저도 사실은 치실을 더 이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치실 사용하는 거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제대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상관없다. 내가 꾸준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실을 사용하시면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그 인접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칫솔로는 닦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충치가 생기게 되면 또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치실로 그 치아와 사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금니 쪽 하면 조금 묻어나와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 양치가 잘 안 돼 있고 여기 세균이 득실득실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쓰시고 나 원래 이렇게 옆으로 이제 한 번 더 감고 세 부분 다시 해서 다른 치아 다시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양치를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신경 써서 한다고 해도 치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묻어 나와요. 사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칫솔이 이제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틈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끼어있는 미세한 치태라든지 아니면 살짝 이제 잇몸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린 애들은 치실을 살짝 이제 잇몸 안쪽까지 넣어서 빼면 훨씬 깨끗하게 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실 사용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치실은 한번 사용해서 자기가 그 찝찝함을 한번 해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턴가는 안 쓰면은 찝찝해서 못 버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로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네. 이게 이제 요즘 많이들 드시는 저 몰래 또 택배 중에 하나라는 네. 그 중에 하나 찡겨있던 구강이상균 요즘에 되게 많이 판매하시고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거든요. 자기 전에 잘 때는 입을 다물고 자기 때문에 온갖 그런 현기성 세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침도 이제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충치가 호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구취가 조금 덜 나는 것 같더라. 이제 먹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양치를 꼼꼼하게 하고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해 주신 이후에 그래도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내 구강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칫솔 치약, 치실, 치간 칫솔 같은 구강관리용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어떤 칫솔이나 치약,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보다 그 제품을 제대로 꼼꼼하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다가도 검진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양치가 잘 안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어떤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